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이라는 한 해가 훌쩍하고 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래서 일단 새해 복부터 많이 받으시고요. 26년은 말띠해라고 하죠. 그것도 무려 붉은 말. 그래서 새해에는 말처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뜨개 생활과 함께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콩지가 준비한 새해 첫 작품은 바로 짜잔! 코바늘이 아니라 대바늘뜨기를 이용한 꽈배기 가방을 준비해봤는데 아마도 대바늘뜨기 가방은 처음인 것 같죠? 사실 이 아이는 얼마 전에 댓글로 폴렌느 가방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폴렌느? 사실 콩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디자인의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떠야 해. 너무 예쁘잖아. 해서 열심히 또 사진을 눈이 빠지게 봐가면서 콩지 나름대로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법 그럴싸하지 않나요? 콩지는 천재일까요? 이 대바늘뜨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꽈배기 뜨기를 이용해서 떴기 때문에 대바늘뜨기를 조금만 해보셨다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실부터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 아이는 나코 올 토탈이라는 도톰한 실을 사용해 줬는데 들어가는 양은 4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바늘은 6mm 줄바늘 3개, 물론 2개만 있어도 되긴 하지만 3개가 있으면 더 편하게 뜨실 수가 있기 때문에 3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콩지는 집에 차콜이 있길래 차콜 색상 하나랑 그리고 베이지 색상. 근데 이 아이는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이 아이는 바로 이 폴렌느 스타일의 독특한 주름까지 굳이 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름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예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는 옆에 주름을 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이 아이가 실용적인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손잡이를 좀 더 길게 떠서 이렇게 어깨 그래서 숄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일단 도전하셔도 손해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올 토탈 실을 대체할 수 있는 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렇게 살짝 통통한 느낌의 실들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올 에이스, 러비더비, 나코 폴라, 그리고 밀키까지 모두 비슷한 굵기 실들이고 바늘은 5에서 5.5mm 정도. 물론 이 아이들은 이 올 토탈보다는 살짝 더 가는 실이기 때문에 가방 크기도 살짝 더 작게 나오겠죠? 이 아이가 바로 올 에이스를 사용해서 뜬 아이인데 올 토탈과 비교를 해보시면 사이즈가 살짝 더 작죠? 조금 더 귀요미? 근데 이 아이는 시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6mm 바늘을 사용했더니 이 조직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안에 도톰한 안감을 달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는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5mm 바늘로 뜨셔도 된다는 거. 물론 사이즈는 이 아이보다 살짝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양은 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필히 안감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콩지는 그냥 면 원단 사용해 주는데요. 살짝 도톰한 느낌의 20수 옥스포드지를 추천을 드리고 물론 30수나 40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도톰한 원단 늘 사용해 주시면 가방이 그만큼 더 탄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 자석 단추까지 이 아이는 다이소에 가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축 늘어지지 않도록 깔판을 깔아주시는데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된 깔판을 가위로 오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게 이게던가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됐으면 콩지표 폴렌느 스타일 꽈배기 가방뜨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서 먼저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2개를 떠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원통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해서 가방의 바닥 부분이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날개 같은 이 부분은 가방의 사이드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코를 잡아서 꽈배기를 3개 떠주고 코를 추가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떠주시면 되는데 이 꽈배기 무늬를 잘 보시면 이렇게 뭔가 V자 모양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도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꽈배기가 2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평범한 꽈배기 하나 보이시죠?
오른쪽도 보시면 그냥 꽈배기.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나란히 붙여주게 되면 훨씬 더 크고 멋진 모양의 꽈배기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 꼬임은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반대로 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줄짜리 꽈배기가 3개, 그리고 양쪽 끝에 한 줄짜리 꽈배기가 각각 하나씩. 그래서 이 기본 코 잡기부터 시작해 주시는데,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실 끝의 여의를 약 1m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 이렇게 줄바늘 2개를 끼워서 이렇게 실 타래가 걸린 쪽 실을 위쪽에 놓고 이렇게 해서 코를 잡아 주시는데, 총 46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4, 45, 46. 자, 이렇게 46코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 하나를 뽑아주신 다음에, 자, 이제 코를 잡을 때가 겉면이었고 이 부분은 안뜨기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코 모양이 안뜨기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뜨실 때는 도안과 반대로 떠주셔야 이 뒤쪽이 도안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도안은 겉면 쪽 모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안을 보시면 처음 5코가 겉뜨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겉뜨기 5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뜨기가 5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안쪽으로 놓고 안뜨기가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겉에서 보면 겉뜨기 5 뜨고, 다음은 겉, 안, 겉 해서 실을 뒤로 넘기고 겉뜨기 하나,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그리고 이 부분은 꽈배기 8코. 그래서 이 뒤쪽에서 겉뜨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뜨기로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5코 겉뜨기, 안, 겉, 안, 다음 꽈배기 부분 8코 뜨고 나서 다시 겉, 안, 겉 떠주고 다시 꽈배기 부분 8코. 그래서 꽈배기가 총 하나, 둘, 3번 해서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다시 겉, 안, 겉, 겉, 안, 겉. 다시 꽈배기 8코. 이중 꽈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겉, 안, 다시 겉 뜨고 마지막 5코는
안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무늬뜨기에 필요한 코스를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꽈배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 왔다 해서 2단을 더 해서 총 3단을 똑같이 넣어주시는데, 자, 이 부분은 겉뜨기이기 때문에 다리 모양 그대로 도안과 똑같이 5코 겉뜨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안겉 안. 겉, 안. 이렇게 코 모양을 보시면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구별이 가시죠? 다시 겉뜨기 8코. 여섯, 일곱, 여덟. 뜨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다음 겉뜨기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안, 겉, 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겉, 안. 마지막 5코는 겉뜨기.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돌려서 안쪽도 아랫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안뜨기 5코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겉, 안, 겉, 안뜨기 8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겉, 안, 겉. 마지막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3단 하나, 둘, 셋 떠주신 다음에 이번 단은 꽈배기를 떠주시는데 이 맨 끝에 양쪽에는 5코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코는 나중에 바닥을 꿰맬 때 시접으로 사용되는 코이고, 여기 이렇게 4코만 가지고 하나짜리 꽈배기.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꽈배기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 먼저 이 시접 코는 그대로 한 코 넣어주시고, 여기 4코는 2코씩 꼬아주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오른쪽 4코와 만나서 이렇게 2개짜리 꽈배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깥쪽 모양으로 꼬아주시는데, 그래서 먼저 이 앞에 2코를 꽈배기 바늘에 걸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왼쪽으로 꼬여야 하기 때문에 앞에 놔두고 뒤에 있는 2코를 먼저 겉뜨기로 떠주시고, 남겨놨던 2코를 나중에 똑같이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면
왼쪽 꽈배기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오른쪽은 오른쪽 꽈배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꽈배기가 없는 부분은 그대로 안, 컷, 안 떠주고 이제 드디어 8코 2줄 꽈배기 4코씩 나눠주고 다시 2코씩 해서 이 가운데 2코가 이렇게 꼬아져야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앞에 꽈배기 항상 2코를 뒤로 가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이겠죠? 그래서 하나, 둘 떠주고 남겨두었던 2코를 떠주시면 오른 꽈배기가 만들어지고 이 뒤에 있는 꽈배기는 왼 꽈배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앞에 놓고 뒤에 2코를 먼저 떠주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오른 꽈배기, 왼 꽈배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꽈배기가 없는 부분은 안, 컷, 안 떠주고 다시 또 8코 중에서 4코씩 해서 앞에 2코는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른 꽈배기 왼쪽은 왼 꽈배기 그래서 앞에 놓고 뒤에 2코를 먼저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2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3번째 8코도 4코씩 나눠서 오른쪽 4코는 오른 꽈배기 왼쪽 4코는 왼 꽈배기 안 떠주고 자 이제 이 또 맨 끝에 4코는 오른쪽 꽈배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왼쪽에 4코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꽈배기는 오른 꽈배기 그거를 뒤에 놓고 꼬아지는 코를 먼저 넣고 오른 꽈배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꽈배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꽈배기 무늬는 항상 겉뜨기 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 뜨기는 이 아래 코 모양 그대로 보고 똑같이 그대로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 안뜨기로 5코, 둘, 셋, 넷, 5. 다음은 컷, 안, 컷. 이 꽈배기가 있던 안뜨기로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컵, 안, 컷. 마지막 5코는 안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떠주시는데 이 꽈배기는 4단마다 한 번씩 구워주시면 되고, 방금 오면서 한 단 떠줬고 한 번 더 갔다 오기 하게 되면 꽈배기 없이 3단, 또 다음 단 겉뜨기에서 꽈배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안뜨기에서 왔고 한 번 더 갔다 오기 해서 아랫단 그대로. 자, 꽈배기가 없는 부분은 워낙 쉽기 때문에 아랫단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어준 다음에 안뜨기 그대로.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주시면 꽈배기 뜨기 위쪽으로 평단이 3단 떠졌기 때문에 이번 단은 다시 꽈배기, 그리고 이 단수 보는 방법은 이렇게 코를 보시면 이 꽈배기와 만나는 경사코, 얘가 이렇게 꽈지면서 이 부분이 꽈배기가 들어간 코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단이 떠졌으면 아, 이번 단은 꽈배기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뭐 그것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일 늘어진 코 보이시죠? 이 아이가 바로 꽈배기가 들어간 부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자, 이 코가 꽈배기 코구나. 그렇다면 위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따졌으면 꽈배기 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항상 이 끝에 이 아이가 반대로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첫 번째 꽈배기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아이를 보면서 똑같은 방향으로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첫 코는 시접이기 때문에 그냥 한 코 뜨고, 자, 이거는 앞으로 윙 꽈배기. 그래서 뒤에 코를 먼저 뜨고, 두 코 떠서 윙 꽈배기. 다음 세 코는 그대로 안, 컷, 안 뜨고, 8코는 4코씩 나눠서 항상 2코를 걸어주고, 뒤쪽으로 오른쪽 4코는 오른 꽈배기. 그래서 오른쪽으로 꽈주고, 왼쪽 4코는 왼 꽈배기. 이렇게 오른쪽 왼쪽 됐고, 다시 오른쪽 4코는 오른 꽈배기.
이제 마지막은 보시면 오른 꽈배기죠. 그래서 뒤로 놓고 마지막 시접코 하나는 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꽈배기도 완성이 됐고, 안쪽에서는 그대로 꽈배기는 항상 겉뜨기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마음 편하게 넣어주시고, 다음 두 단도 한 번 더 갔다 오기 해서 세 단을 떠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또 세 단 확인해 보시면 이 아래 꽈배기가 만나는 코 위쪽으로 하나 둘 세 단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바닥 부분 마지막 세 번째 꽈배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자, 방법은 똑같이 부분은 왼쪽 꽈배기,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세 번째 꽈배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부분에는 가방의 사이드 부분이 만들어지도록 코를 추가해 주시는데, 기본 코 접기로 이 상태에서 20코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18, 19, 20. 자, 이렇게 해서 20코를 추가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안뜨기.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항상 이 실이 바늘 앞으로 오도록, 안뜨기는 이 상태에서 20코 모두 안뜨기. 하나, 이렇게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둘, 셋, 막 갈라지네. 넷, 다섯, 열, 여덟, 19, 마지막
20 떠주고, 자, 나머지는 또 그대로 계속해서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떠주고, 해서 코 추가해서 떠주고, 한 번 더 꽈배기 없이 두 단을 더 떠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떠주다가 이 마지막 한 줄짜리 꽈배기, 자,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4코를 추가해서 2줄짜리 꽈배기를 완성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8코를 그대로 겉뜨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떠주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다시 안뜨기 하나. 자, 그리고 또 8코를 그대로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떠주고, 다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3코는 겉뜨기로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꽈배기를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뜨신 다음에 실을 끊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를 더 떠주시는데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이런 모양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원통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앞면과 사이드면으로 코를 나눠서 바늘에 끼워 주시는데요. 이때 가방의 실제 사이드는 여기이지만, 자, 이렇게 실제 사이드는 여기서 여기까지이지만 나중에 이 위쪽으로 손잡이가 달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나눠주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6코를 이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고, 다음 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꼬이지 않게 잘 놓은 상태에서 여기 6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이 사각형이라고 해서 꼭 바늘을 하나, 둘, 셋, 4개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2면씩 바늘 하나에 끼워서 앞면, 사이드면
다른 쪽도 앞면, 사이드면 이렇게 바늘 2개만 가지고 원통뜨기를 떠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떠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실 가닥은 끊어주시고, 만약에 이 아이가 뱅뱅 돌아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그 부분을 이렇게 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뜨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이 시작은 여기든 아무데나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작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나는 여기서부터 원통뜨기를 시작했다는 표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자, 이제 꽈배기 없이 우리가 2단을 뜬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단 더 평단을 떠주시는데, 원래 이 원통뜨기는 이렇게 같은 줄에 달린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뜨기에는 이렇게 가방이 직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뭔가 뜨기가 옹삭스럽죠? 그래서 굳이 같은 바늘을 이용하실 필요 없이 새로운 바늘을 하나 더 준비하신 다음에 이 아이로 뜨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바늘 3개로 떠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고수분들은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용해서 떠주셔도 되겠죠? 이때 주의할 것은 항상 같은 줄에 걸린 바늘을 이용해서 항상 자기들끼리 떠주셔야 한다는 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새로운 바늘 3개로 떠주시는 게 가장 신간이 편하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꽈배기 없이 아랫단 모양 그대로 똑같이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실을 걸어서 꽈배기, 아직 꽈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겉뜨기로 8코. 마지막 안뜨기까지 자, 이렇게 시작점까지 한 바퀴를 아랫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한 단을 더 떠주신 다음에 이번 단은 다시 꽈배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여기 아래 꽈배기가 만나는 사선코, 여기가 꽈배기 코라고 했죠?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3단이 떠졌으면 꽈배기 차례. 그래서 이번 단은 꽈배기 단. 항상 겉뜨기 때는 실을 뒤로 넘겨놓고 먼저 겉뜨기 코는 한 코 뜨고 안뜨기 까지 뜬 다음에 꽈배기 4코씩 잡고, 오른쪽 코는 오른 꽈배기이기 때문에 안쪽 토크로 먼저 뜨고, 왼쪽은 왼 꽈배기.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한 줄짜리
꽈배기 있었죠?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가방 사이드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8코짜리 2줄 꽈배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똑같이 오른쪽 4코는 오른 꽈배기이기 때문에 안쪽 2코를 먼저 뜨고, 왼쪽 4코는 왼 꽈배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아이도 2줄짜리 완성체 꽈배기가 되고요. 3코 안컷 안 따주고, 가운데 8코는 또 것이 오른 꽈배기. 뜨고, 왼쪽 4코는 왼 꽈배기.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8코 완전체 2줄짜리 꽈배기. 그래서 오른쪽 4코는 오른 꽈배기. 왼쪽 4코는 왼 꽈배기. 더 주고, 마지막 한 코는 안뜨기. 자, 이렇게 이제 사이드 면도 꽈배기 시작해서 한쪽 바늘 떠줬고, 반대쪽 바늘도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면 양쪽 모두 첫 번째 꽈배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앞뒤 양 사이드까지 모두 꽈배기 코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꽈배기 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이 원통 뜨기는 계속해서 겉면만 보면서 뜨기 때문에 이 바닥 뜨기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꽈배기 뜨고 3단 뜨고 꽈배기, 3단 뜨고 꽈배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떠주시느냐 하면 이 꽈배기 개수가 바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래서 11번째 꽈배기까지 뜬 상태이고요. 옆면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떠주시면 바닥과 몸통까지가 모두 떠진 상태이고, 이 위쪽으로 손잡이가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을 꿰매서 이렇게 옆면과 이렇게 꿰매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런 실 가닥들 보시면 바닥을 뜨고 몸통 원통 뜨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새로 시작했던 이 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코를 정리를 해주고, 안쪽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어차피 안감을 달게 되면 다 안쪽으로 숨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내비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바닥 먼저 이렇게 대고 이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돗바늘에 실 가닥을 약 1m 정도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맨 아래 여기 기본 코 잡았던 바로 위쪽 아래쪽도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코마다 마주대고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맨 끝에는 여기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 편물이 위아래 방향에서 마주 볼 때에는 반 코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코씩 맞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위에 한 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다음 코는 이렇게 모르겠으면 여기 사슬 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꿰매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옆면은 이렇게 남은 실 가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꿰매주시면 되는데, 그죠? 여기 중심 꽈배기 한가운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매듭을 한번 지어 놓은 다음에 여기가 당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끝에 매듭을 살짝 지어 놓고, 이 바닥 꽈배기 뜰 때 시접으로 한 코 남겨두었던 여기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 코씩 그리고 여기는 코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길이감으로 이렇게 맞대서 여기는 반 코만 잡아도 되고 한 코 다 잡아도 되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코의 개수가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마주 보이는, 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마주 대고,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꿰매주시면 되고, 이제 이 가방의 앞뒤로 이 부분은 뜨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코막음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 양 사이드는 계속해서 손잡이를 떠야 하기 때문에 코를 남겨주시는데요. 앞부분은 여기 겉뜨기 라인에서 겉뜨기 라인까지를 정리하고, 사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 바늘에 걸린 코까지는 계속해서 바늘에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표시해 놓고, 여기는 코막음으로 마무리. 그래서 코막음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첫 코부터 모든 뜨기를 겉뜨기로 겉뜨기로 떠주시는데, 일단 두 코를 뜬 다음에 앞에 코를 덮어 씌워서 코막음에서 한 코 막아줬고, 다음도 한 코 떠서 항상 두 코가 걸린 상태에서 뒷코를 앞으로 코막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마치 코바늘뜨기에 사슬뜨기처럼 머리 사슬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겉뜨기 라인까지 뜨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이때 이 머리 사슬의 길이를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살짝 타이트한 느낌으로 떠주셔야 하는데요. 느낌으로 떠주셔야 예뻐요. 떠주셔야 예뻐요. 떠주셔야 예뻐요. 타이트한 느낌으로 떠주셔야 예뻐요. 떠주셔야 예뻐요. 떠주셔야 예뻐요. 떠주시는 게 예쁘답니다. 떠주셔야
예쁘게 나와요. 떠주셔야 예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금이 되었고, 자, 여기 사이드는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게 되고, 이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떠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손잡이를 뜨기 전에 안감을 먼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잡이를 뜨게 되면 안감을 달 때 이 손잡이 부분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뿐한 상태에서 먼저 안감과 바닥을 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손잡이를 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먼저 안감 달기. 그래서 안감으로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살짝 도톰한 느낌의 20수 옥스퍼드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방에 맞게 잘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단은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접은 상태로 잘라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폭은 이렇게 가방을 납작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여기 안뜨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안뜨기 라인이 보이도록 살짝 늘린 상태에서 양쪽으로 한 2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고, 이 위쪽은 이렇게 가방을 바닥 가운데 라인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약 5cm 정도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 이제 먼저 한쪽을 접어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방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손으로 대충 한 요 정도 여유 있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잘라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 폭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이제 이 위쪽 입구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놓고 가방을 이렇게 납작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 맨 아랫부분 이렇게 눌러서,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린 상태로 놓고, 한 이 정도?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준 다음에 이제 이 양옆을 접힌 상태 그대로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꿰매 주시는데, 이 입구 표시해 두었던 살짝 위까지만 꿰매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한 번 더 이렇게 중심선을 확실하게 표시해 놓고, 이제 이 바닥 쪽을 꺾어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옆 라인과 바닥 라인을 딱 맞춰 놓고 살짝 접어 주시는데, 이렇게 가방 폭보다 살짝 작은 느낌으로 이 정도 잡아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접힌 상태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꿰매주신 다음에 이제 입구 부분을 이렇게 접어놨던 선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안감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가방 안에 넣고 꿰매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바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방 바닥은 이렇게 바닥 깔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가위로 오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세로 폭도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이 안뜨기 라인이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늘려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로폭을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 좁은 폭은 여기 꽈배기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대봤을 때 너무 넓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서 네모 모양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 귀퉁이는 뾰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탁탁 쳐서 부드럽게 잘라주시고 이 아이를 가방 안에 이렇게 놓고 이 가운데 중심선이 깔판의 한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살짝 꿰매 주시면 되는데요. 꿰매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덧바늘에 끼우고 먼저 가운데를 꿰매서 움직이지 않도록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또 테두리를 한 바퀴 쭉 둘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이 꿰매실 때는 이 부분을 내 배에 이렇게 딱 맞대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밖에서는 한 땀 그리고 안에서는 길게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한 땀, 안쪽에서는 길게 한 땀 길게 꿰매주시고 또 테두리 한 바퀴를 꿰매주시면 되겠죠? 안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안감이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대충 듬성듬성 움직이지 않도록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런 실 가닥들은 정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안감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깔아줬으면 이제 여기에 안감을 이렇게 넣고 이 좌우 중심선부터 고정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원단 접어두었던 중심선 이 아이를 이 가운데 꽈배기 한 가운데 여기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양 사이드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사이드면 또 여기는 여기 중심에서 중심에서 또 여기가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바느질로 꿰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자석 단추를 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미리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석 단추는 이 지름이 약 1.8cm 정도 되는 제품을 사용해줬고, 물론 더 크거나 작아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사이즈 준비해주신 다음에, 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암수가 딱 붙어있을 때는 손으로 잘 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뒷판을 이용해서 주시면 쉽게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 부분은 먼저 여기 중심선 위에서 약 5cm 정도 되는 여기 표시를 해놓고, 위에 이 뒷판을 이용해서 위에서 약 5mm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 중심선에 동그라미를 딱 대고 이렇게 연필로 이 구멍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가위로 여기를 싹둑 이 입구 부분은 원단이 두 겹이기 때문에 두 겹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근데 콩지님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사실은 영상을 다 찍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재촬영 중. 짜증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발을 여기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뒷 받침판을 끼우고 발을 양쪽으로 꺾어주시면 짜잔! 순식간에 한쪽이 고정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중심선 맞춰서 고정해놓고, 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5m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접어서 싹둑 구멍 내서 끼우고 발을 양쪽으로 꺾어주시면 간단하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자석 단추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항상 중심선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드디어 꿰매기. 그래서 꿰맬 때는 항상 여기 중심선부터 이렇게 매듭이 안 보이도록 뒤쪽에서 넣고 이렇게 생겼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꿰매주시고, 이 양쪽 손잡이가 달릴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꿰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늘려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 안에 이렇게 살짝 무거운 물건을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에 손잡이 부분을 넣어주시는데, 자, 이렇게 미리 한쪽을 떠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이 양쪽에서 코를 점점 줄여주시는데, 코를 줄이는 방법은 두 단에 한 번씩 양쪽 끝에서 한 코씩, 즉 겉뜨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겉뜨기 할 때 한 코 줄이고 여기 끝에서 한 코, 그리고 안뜨기에서는 그냥 쭉 와서 또 다음 겉뜨기에서 한 코씩 이런 식으로 코를 쭉 줄여주시는데, 이 꽈배기를 보시면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여기까지 떠진 상태에서 이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떠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떠서 가운데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반대쪽
같이 한번 떠보시는데, 시작은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무늬뜨기 코스가 딱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겉뜨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안뜨기 8코, 꽈배기 뜨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겉뜨기. 겉에서 보시면 안뜨기.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하고 다시 꽈배기 무늬 8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겉, 안, 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여기는 뭐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겉뜨기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안뜨기로 와준 다음에, 자, 이제 겉뜨기에서는 항상 코를 줄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코를 줄일 때는 끝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맨 끝에 거는 그냥 두고 이 안쪽 두 개를 모았다서 하나로 줄여주시고, 이 대바늘 뜨기에서는 항상 이 맨 끝에 있는 코는 뜨지 않고 걸러 떠줘야 이 마무리 부분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뜨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뜨기 모양의 매듭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코는 걸러뜨기. 자, 그래서 걸러뜨기는 이 첫 코는 그냥 뜨지 않고 그냥 코만 바늘로 이동해서 첫 코는 무조건 걸러뜨기 해주고, 다음 두 코를 동시에 떠주시면 하나로 코가 줄었죠?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맨 끝에도 여기 두 코를 모았다서 코줄임. 자, 그리고 아직 꽈배기는 필요가 없죠? 이렇게 세 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코는 그대로. 이렇게 떠가다가 안쪽에서 두 코는 동시에 떠서 모아뜨기 해서 코줄임 해주시고, 이 맨 끝에 코는 걸러뜨는 게 아니라 끝에 코는 떠줍니다. 걸러뜨기는 항상 시작할 때만 해주시고 끝에 거는 떠주고. 자, 그리고 안뜨기를 할 때도 이 걸러뜨기는 마찬가지로 항상 시작하는 코, 그래서 겉뜨기는 안뜨기든
1번 코는 그냥 코를 옮겨만 주고 다음 코는 그대로. 코줄임은 겉뜨기에서 많이 있다고 했죠? 뜨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쭉 떠주고, 자 이제 항상 모든 작업은 겉뜨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걸러뜨고 모아뜨고 다음은 꽈배기까지. 왜냐면 꽈배기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세 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꽈배기만 이렇게 넣고 꽈주시고, 여기는 코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항상 첫 코는 안 뜨고 그냥 걸러준다고 했죠? 그리고 두 코는 모아뜨기. 자, 그리고 이 꽈배기 넣고 빼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겉뜨기 해주고, 여기 넣고만 꽈배기 넣어주고, 또 가운데 8코짜리 2줄 꽈배기.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안쪽 니코는 꼬아주고, 자, 나머지 코는 안쪽 두 코는 모아떠서 코줄임 해주고, 끝에 거는 떠주기. 자, 이렇게 해서 꽈배기 하나 아까 만들어줬고, 나중에 단수 색이 좋도록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7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안쪽은 항상 첫 코는 무조건 안 뜨고 걸러주기,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지막 코까지 뜨고, 다시 항상 겉뜨기를 할 때는 첫 코는 걸러뜨고 두 코는 모아뜨기. 그래서 꽈배기는 다음 단에, 그래서 첫 코 빼주고 두 코를 모아떠서 코줄임, 그리고 나머지 코는 그대로. 또 두 코는 모아뜨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한 컷씩 이 부분 잊지 말고 코 줄여주시고, 안쪽은 항상 첫 코만 걸러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리고 이번 단은 꽈배기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첫 코는 걸러뜨고 모아뜨고 꽈배기까지, 겉뜨기는 엄청 바쁘죠. 그래서 걸러주고 두 코는 모아떠서 코줄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꽈배기를 하려고 봤더니 코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양쪽 끝에 꽈배기는 딱 한 번만 해주고, 이 다음부터는 꽈배기 없이 그냥 쭉 떠주고 이 가운데 부분만 꽈배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겉뜨기로 붙여주고, 이 부분도 꽈배기가 없기 때문에 세 코 뜨고 모아 뜨고 마지막 코, 이런 식으로 계속 위쪽으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떠가다가 이 모아뜨기 하는 부분이 안뜨기가 나타났을 때, 자, 이 부분은 일단 걸러주고, 그냥 이 상태로 두 코를 동시에 뜨게 되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D코를 앞으로 덮어 씌우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옮겨주고 안뜨기 코만 떠준 다음에 덮어 씌워주기 해주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겉뜨기로 처리가 됐고, 또 꽈배기가 있기 때문에 꽈배기는 그대로 이렇게 꼬아주고, 자, 여기 안쪽 두 코 모아뜨기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겉뜨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 코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겉뜨기 해서 아마 이 안뜨기가 나오는 모아뜨기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뭐 해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안뜨기는 첫 코 걸러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바늘에 10코가 남을 때까지, 그래서 한 번 더 코줄임 걸어두고 또 코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5코씩 10코 나타났죠? 그리고 안뜨기는 항상 첫 코는 걸러주기.
코가 남을 때까지 코줄임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꽈배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위쪽으로 2개 더해서 7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코줄임 없이 그냥 꽈배기만 떠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맨 끝에 한 코 그대로 떠주고, 또 바로 꽈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게 이렇게 놓고, 항상 첫 코는 걸러뜨기 예외 없이. 이 부분은 양쪽 끝에 코줄임 없이 계속 10코 그대로 넣어준다고 했죠? 대신 첫 코만 걸러뜨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꽈배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꽈배기는 모두 끝이 났고, 이제 한 2단 정도 이렇게 한 2~3단 정도 떠주시는데, 물론 이 끈 길이를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떠주셔도 되겠죠? 자,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렇게 놓고, 바늘은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지금 실타래에 걸려있는 실이고, 자, 이 앞에 코와 뒤에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앞 코와 뒤 코를 동시에 찔러 놓고 겉뜨기, 그리고 다음 코도 앞뒤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시고 덮어 씌우기. 자, 그리고 다음 코 도장을 동시에 뜨고 덮어 씌우기. 그래서 마치 코바늘 뜨기에 빼뜨기처럼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넣어주고 덮어 씌우기. 그리고 뜨개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자르고 이어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이 실 가닥들은 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도 한번 지어주고, 이 실꼬리를 숨기는 방법은 이렇게 아무데나 코를 한 줄을 잡아서 이렇게 저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숨겨준 다음에 처리가 되었고, 이 아이도 이 안뜨기에도 숨겨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자리가 연결이 되었고, 또 이런 실 가닥들은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방 모양을 예쁘게 잡아보기 위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가방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나 나는 기어이 폴린느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양쪽에 손잡이 부분에 살짝 주름을 넣어서 복주머니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로 안쪽에서 꿰매서 고정을 해주시면 폴린느 스타일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은 또 상당히 성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고,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추가로 또 해볼 수 있는 작업이 뭐냐면,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무늬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살짝 안뜨기 코가 가려져서 이렇게 수축된 듯한 느낌인데, 이런 모양이 바로 핸드메이드 뜨개 가방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늘려주시면 기계 니트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무늬가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가방의 형태가 훨씬 안정적인 모양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대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림질입니다. 그래서 살짝 시범을 보여드려 보자면, 이렇게 스팀 다리미를 준비해 주시고, 자, 이 가방 안에 이렇게 물건을 빵빵하게 이렇게 넣어서 한쪽에 뭔가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쫙 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스팀을 이용해서 지금 카메라 앞이라 상당히 작업이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은 편하신 자세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뜨기가 더 이상 안쪽으로 오그라들지 않고 마치 기계 니트처럼 이렇게 쫙 납작하게 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스팀 다림질을 하게 되면 이 편물 자체도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주름 잡을 때도 조금 더 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는 살짝 도톰하고 빳빳한 느낌의 가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다림질을 안 하셔도 되고, 형태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림질까지 추천을 드려보고요. 물론 이게 한번 열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세탁을 해도 다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에 주름을 잡아 주시는데, 이미 한쪽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안쪽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안쪽에서,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꿰매주시면 되는데, 먼저 꽈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위에 이렇게 되는 곳에 표시를 해놓고, 먼저 이쪽부터 보시면 이 부분은 꽈배기 라인이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일단 이 부분부터 이렇게 고정해놓고, 안쪽 안감 라인을 딱 맞춰서 여기 중심선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로, 안 보이겠네 카메라에. 자, 여기가 아니라 바늘이 이렇게 안감 라인 바늘선에 오도록, 이 뒤쪽도 여기 이렇게 찔러봐서 안감이 같이 몰리도록, 여기도 이렇게 안감 한번 물어주고, 안쪽도 이렇게 봐가면서, 카메라에 보이나요? 아무튼 편하신 자세로,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네. 이렇게 또 바늘땀을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반대쪽도 여기 꽈배기 라인 해서 이렇게 반코씩 그래서 양쪽 모두 이렇게 해주시면 폴리있는 느낌의 예쁜 주름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